자,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입은 빨리 안 끝나죠. 옛날처럼 한날 한시에 봐서 그날 뭔가가 원샷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시험의 루틴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대박도 없고 쪽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 학력고사 시절이라든가 수능 비중이 넘어가거나 우리가 정시를 대비한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당연히 그러셔야겠지만 우리는 대입에 있어서 수시 원서를 쓸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시는 것처럼 내신은 총 현역으로 재수 없이 재수 안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0번을 치러야 되고 우리 친구들, 우리 아들, 딸들은 지금 몇 번 봤습니까? 시험을? 꼴랑 3번 봤어요. 이제 앞으로 7번이 남아있고 바로 또 이제 한 주, 2주 뒤에는 이제 우리 기말고사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긴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나긴 레이스에서 대체로 지금 학부모님들 오셨는데 지금 멘탈이라든가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긴 레이스를 준비할 수 있게끔 정신적 체력이나 아니면 실제 어떤 피지컬한 체력들이 좀 비축이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이 단계별로다가 어떤 전략들을 좀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장기간의 레이스다 보니까 실제로는 레이스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날이 춥습니다만은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저희 동네에는 이제 마라톤이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돼서 제가 루틴대로 이제 원래 운동하던 그 루틴이 있는데 마라톤 인파들에 몰려서 얼떨결에 제가 마라톤 인파랑 같이 한번 뛰었어요. 10km 정도를. 뛰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항상 이렇게 하얀 풍선을 들고 그 크루들이 또 있더라고요. 페이스 조절해 주는 거죠. 초보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 그런 역할들 좀 해주셔야 되는데 레이스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이 좀 있고 이 판에는 3가지 좀 컨설하셔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레이스에서 내신 관리를 계속 해오시고 계시죠? 그리고 1학년 지금 3번 시험 봤는데 가장 신경 쓰시고 가장 중요한 레이스의 가장 무기는 내신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요 대비를 지금 하셨어요. 1학년 때 엄청나게 막 생기부 관리하시느라고 박스에서 막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분 계시나요? 1학년 때는 생기부 관리 그렇게 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문이과 통합이고 사실은 선택 과목도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탐구보고서 같은 부분도 너무나 전공비리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루틴대로 그냥 일정에 참여를 하시는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은 내신 대비 그리고 그 내신 대비는 앞으로 7번까지 계속되는 이 레이스에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제 3번 딱 받고 앞으로 기말 남았는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레이스에는 아직 절반도 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지나간 내신 점수들, 등급에 대해서 사실은 그 똥 싸놓은 상황에서 뭔가 이걸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이게 과연 극복이 될 만한 점수인가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객관적으로 이걸 한번 안 까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일단. 그리고 막연하게 뭔가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 굴러가고 있고 불리하다라는 어떤 심적 부담감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오픈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전략들이 사실 나오기가 힘든 상태일 텐데 바로 이 겨울방학 때는요 본인의 성적들을 오픈을 하고 이 성적은 2가지겠죠. 이제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1학기 전체 통합 내신. 자, 그리고 이제 11월 모고가 올해에는 이제 12월 달에 보게 됩니다. 12월 14일 예정이 있는데요. 그 시험에 대한 성적표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겨울방학 때는 성적 분석을 좀 해야만 합니다. 성적 분석을 하면 학생부 교과로 종합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대학의 이름 타이틀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대입을 준비하고 목표를 갖는 것이 이 방학 동안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그 가닥들을 잡아가지고요. 여러 개의 막 실타래가 얽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가닥을 잡으면 비교적 굉장히 클리어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부터는 생기부 관리 딱 들어가고 수능 최저 관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방학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끝나도 아직 수능은 안 끝났으니까 11월에 수능이 끝나기까지 계속되는 레이스에 우리는 있다. 이게 팩트 맞죠? 근데 지금 고작 여기 왔어요. 여기 왔는데 막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지금 도망가느냐 싸워 죽이느냐 약간 이런 식의 싸움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스 조절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같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지금은요. 귀대계 자녀께서 지금 내신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받았는지는 다 케바케겠지만 절대로 내신 등급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좌절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분히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열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시죠? 여기까지.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입 준비를 위해서 방금 앞 페이지에서 이제 전략을 짜자. 겨울방학때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열심히 달렸는데 과연 이 등급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짤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거 하려면 성적표를 보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학부모님들은 지금 입시를 뭐 10번 치르고 11번 치르고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번 생에 입시는 처음이실 수 있잖아요. 내 새끼 입시. 우리가 입시 치렀을 때랑 완전 다르니까. 그리고 애를 뭐 10명 낳고 11명 낳고 이런 집이 어딨어요 요즘에. 하나 아니면 둘이고 아니면 셋이지. 그리고 입시를 지금 대충 얼굴 뵈니까 거의 처음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이 입시에 있어서 전략 짜려면 성적표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성적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개의 성적표는 내신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성적표는 이제 우리 얼마 뒤에 보게 될 12월 14일 예정인 모의고사 성적표라고 가정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은 애가 딱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성적표를 내 아이 것만 볼 수 있지 옆집의 것도 막 줘봐봐 나 좀 보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른 학교의 거 더더군다나 못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표 A를 보시면 난리 났어요. 11121 끝내준다. 끼깔나네. 이런 거 우리가 진짜 살만 나잖아요. 그쵸? 이게 뭐라고? 어찌됐건 얘는 1학년 전체적으로 너무 열심히 잘 달려줘서 우리 집 근쪽에는 1.2등급으로 마무리를 싹 깔끔하게 이렇게 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끼깔난 등급. 자, 그런데 이 친구가 1점이라서 박수 쳐야 되는 건 맞는데요. 학부모님들 성적 보시라 그러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요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몇 등급이야? 아 몰라. 1점대 그냥 중반 나왔어? 2점대 몇 나왔어? 요 얘기만 해요. 요 얘기만. 근데 여기 보여야 될 게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겁나게 많거든요. 우리 요거를 조금 공부를 같이 하시자는 말씀이죠. 먼저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서 열심히 한 결과 본인의 평균 등급은 1.2가 나왔습니다. 전교권이죠. 전교 1, 2등이에요 얘는. 자 그런데 원점수를 봤더니 평균이 89.8이에요. 엥? 왜 이렇게 평균이 이 정도 높은 편이죠? 평균이. 자 그리고 원점수가 그리고 평균 점수는 64.7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낮은 편이고요. 본인의 원점수는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시면 2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학교 요 숫자 세 가지만 보더라도 대충 우리가 학교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다? 그렇게 잘하는 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1.2가 나온 거죠. 근데 이 구성원 자체는 얘가 경쟁을 하는 이 학교의 분위기는 결코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평균 점수도 그렇고. 그래서 평가를 하기를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구나. 이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두 번째 비성적표를 받은 학생은요. 2 이렇게 나와서 평균 등급 1학년 마무리를 2등급으로 깔끔하게 딱 마무리했어요. 잘했죠.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학생이랑 비교를 해보면 1.2하고 2등급은 온도차가 확 나잖아요. 우리가 체감을 할 때에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길 보냈지.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역시 2등급이라는 이 등급의 숫자만 보실 게 아니라 원점수가 얘 미쳤잖아요. 지금 94.6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평균은 80.6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분위기 대충 파악되세요? 그러니까 이 학교 어딜까요? 우리 8개 학교를 비교를 해보자면 예일 아니면 대성이에요. 대성 아니면 예일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어딜 것 같으십니까?
뭐 여러 학교가 있겠죠. 예의대성 외에 다른 학교들이 대체로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학부모님들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고 2등급이랑 대성고 2등급이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하나고는 3점대들도 서울대 다 붙어요. 근데 대성고가 3점대가 무슨 서울대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미 이걸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학부모님들은 여쭤보면 아유 얘가 더 잘했겠지 1.2니까 2등급 이거 다 쓸데없어 그래봤자 일반고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하나고랑 대성고 하나고랑 예일여고의 등급의 이 어떤 기준차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 두 학교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각 대학교에서는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각 고등학교의 내신 편차라든가 수준들을 이미 다 파악이 싹 가능한 상태예요. 데이터가 원데이 투데이 갈려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친구 어떻습니까? 논리적인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가 탁월한 학생이라고 대학의 뷰로 봤을 때는 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1.2다, 2등급이다. 그러니까 성적표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도 받아왔을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제 보시면은 국수형이 딱 있고 영어는 아시는 것처럼 절대평가입니다. 그쵸?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다 1이고요.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100점 만점에 93점, 96점 이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역시 모의고사 성적표 받으셔도 뭘 보세요? 등급만 보시잖아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되게 깨알같이 너무 글씨 작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근데 일단 그 성적표 받으시면은 동명여고에서 충암에서 숭실에서 명지에서 선정선일에서 걔네 반에서 얘가 몇 등을 했는지가 나와요. 30등 중에서 몇 등을 했느냐. 그리고 전교에서 몇 등을 했는지 과목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전국에 있는 모든 같은 동년배 애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의 석차가 100분위로 평가가 돼요. 자, 그럼 이 친구는 국어를 93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에서 30명 중에 2등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학교 전교에서는 300등 중에서 119등을 했습니다. 그럼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이건 한 6% 나온 거예요. 반에서. 그리고 전교 퍼센트로 보면 이것도 한 6점 몇 퍼, 7%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과목 보시면은. 그런데 전국 100분위에서는 몇 퍼센트예요, 상위? 1.3%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지금 잘하는 학교예요, 못하는 학교예요? 잘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전국에서 몇 분위가, 100분위가 몇이냐 이걸 보시고 이거를 우리 학교랑 우리 반으로 갖고 왔더니 분위기가 어떤지도 추산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반에서 1등 했다 이런 거 모의고사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전국에서는 몇 퍼센트고 그걸 반과 학교로 끄집어냈더니 이게 환산 점수가 몇 퍼센트로 되느냐 요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A 성적표랑 B 성적표 받은 거 이거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 비교하실 수 있다 칠게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은 역시나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로그인 같은 거 안 하셔도 다 손쉽게 그냥 보실 수 있어서 우리 학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그 기본적 내신 정보, 뭐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고 다른 학교 것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만약에 1학기 중간고사의 이 어떤 정보들을 타 학교랑 좀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1등급 받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2등급이 무조건 장땡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성적표 중에서 아까 이 B 2등급이지만 굉장히 원점수가 높고 또 이 학교 평균이 상당히 높아서 아이들이 대체로 공부를 꽤나 하는 아이들이고 표준 편차도 좁은 거 보니까 아주 밑에 깔아버리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학생을 대학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확하게 워딩을 써서 발표를 하는 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경희대인데요. 경희대학교가 2024년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 이런 발표문을 썼습니다. 자, 행정학과 지원자 예시를 본 거예요. 아까 그 비성적표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1등급을 제외하고는 기본 교과목 성취도가 3에서 5등급대가 많았던 학생인 거예요. 3에서 5등급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학 못 가겠다, 인서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희대가 성취도만 봤을 때는 우수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고려하느냐? 고려해야 될 점. 일단은 원점수가 90점대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학생이. 그리고 과목 평균도 80점대로 비교적 높대요. 즉 뭐죠? 학교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라는 얘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편차도, 표준 편차도 10점대 미만으로 낮은 학교다. 오케이. 이 학교 굉장히 공부 잘하는 박빙인 학교에서 얘가 그래도 3에서 4등급 왔다 갔다 했고 이 새끼 원점수가 높은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발가락으로 푼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고군분투해서 90점이 넘는 원점수를 탈취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성적대가 비슷한 동질 집단의 성격이 강해 학생 간의 학업 경쟁이 치열해 보인다. 이 학교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석차 등급이야 3에서 5등급으로 보통이지만 원점수가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은 점을 고려하여 성취도는 등급에 비해 어느 정도 우수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쟤를 합격시켰어요. 행정학과에. 이게 지금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3 애들을 뽑기 위해서 가이드북에서 발표했던 기본적 학교 안내문입니다. 그럼 경희대라는 학교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딱 표준이에요. 기준이 되고 경희대 가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경희대 가려면 지금 우리 해당되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반에서 무조건 거의 1등급 해야 돼요. 1등 정도 해야 되고 전교권에서 들어야 되는데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도 대학은 이렇게 바라보는 뷰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3에서 5등급은 그냥 3이 5가 아니에요. 이런 학교에서 3에서 5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자, 이제 조만간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식 하기 전이라든가 그 즈음에 성적표 나올 텐데 반드시 내 새끼의 등급도 보시지만 평균 점수, 또 표준 편차, 자 그리고 모의고사 보게 되는 D-Day 딱 잡으시고 모의고사 성적표에서도 이게 100분위, 학급에서의 100분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 전략 짜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부학군에서 고등학교의 내신 등급별로 대체로 로드맵을 어떻게 짜는지 일반론을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론. 이게 이상적인이라는 게 아니고요. 대체로 이렇게 짜세요. 서부학군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느 학교가 저렇다 저런 학교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표준적인 얘기들을 좀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성적표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환산을 해서 이렇게 딱 보셨더니만 2등급 앞쪽으로다가 우수한 성적권대가 나왔다 그러면 대체로 교과랑 종합을 쓰세요. 대체로. 자 그리고 이 정도 되는 학생은 3합7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도 전략을 짜야만 하는 그런 수순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점대 5, 2.5에서 3등급 정도 되면 학생부 교과랑 종합 이렇게 두 가지를 3, 3 정도를 놓고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신이 좋은 애들이 교과를 쓸 수 있으니까요. 교과는 일단은 내신만 보는 거고 수능 최저를 보는 거니까 내신이 뭐 2.5나 3 나왔는데 교과를 무조건 우선순위를 하겠습니다. 뭐 이상하잖아요. 내신이 안 좋은데 왜 교과를 우선순위를 해요? 걔는 조금 다른 전략을 짜야죠. 근데 내신이 좋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교과도 쓰고 종합도 써야겠다. 너무 이제 극상위권 내신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고 3.5등급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종합과 논술을 생각하는 거죠. 내신이 3.5등급 이하 때 교과를 써서 지방을 가겠다. 이거는 전략일 수 있지만은 인성을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교과를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일반적인 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인의 내신이 각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받았다 했을 때 밑에 걸잖아요. 지금 조건을. 3합7이다, 3합8이다, 2합5다, 3합4, 5, 6, 7이다. 이게 뭔지 아시죠? 바로 수능에서 각 학교들이 그 전형마다 걸쳐주고 있는 기본적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앞부분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맞춰야 되는 등급들은 2합이 아니라 보통 3합이죠. 왜냐면 가고자 하는 학교가 높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은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만약에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러면 상당히 이 게임 자체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최저 맞추는 게 오늘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확실한 가능성을 만들려면요. 3합을 맞추셔야 돼요. 3합. 근데 지금 이게 3개인데 그러면 3합이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일단은 2개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탐구 쪽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국수형에서 3합을 맞추는 애는 없어요. 말이 안 되고 국수형에서는 2과목 정도 선택하시고 탐구 쪽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3합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아이가 너무나 이제 내신도 안 좋고 그래서 2합으로 가겠다. 지금은 2합을 기준으로 하거나 2합이라는 얘기를 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2합 가다가는요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춰요. 그래서 3합으로 이 겨울방학 때는 좀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 논이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저렇게 대체로 짜요. 뭐 2등급 안쪽이면은 교과 우선순위 생각하고 종합 생각하고 3합 맞추려고 하고 2.5에서 3 떨어지면은 이제 종합하고 논술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고 뽑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시험도 그렇고 대입도 그렇고 출제자 의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 대비 하다 보면은 삽질하는 공부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 그러니까 뭘 하는지를 모르고 겁나 열심히 해. 막 스카도 가고 막 시간 배분도 엄청나게 하고 막 스터디 플래너도 짜고 막 계속 앉아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이럴 경우 대체로 삽질할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나오지 않거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들을 나름대로 혼자서 겁나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되게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입도요. 대학에서는 어떤 뷰로서 아이들을 뽑고 있는지를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쪽은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내신에서 몇 등급이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학은요. 우리랑 다르죠. 학부모님은 최근 입시를 치러보신 경험이 몇 번이 있으세요? 많아봤자 2번 아니면 1번 아닐까요? 아니면 없든가요? 대학은 입시를 매년 치르죠. 대학은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몇천 명을 다 받아봤어요. 그 데이터가 축적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지가 이미 철저하게 설계되고 계획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대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차피 애들을 뽑자라고 하는 게 대학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럼 얘네는 저 대학이 설계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지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 보시면 전국에는 영재고, 과학고, 전국 자사고, 외고, 광역자사고, 일반 우수고 1, 2, 3, 일반고, 지역의 비평준화된 1, 2, 3 이렇게 해서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물론 뭐 1, 2, 3 이렇게 번호가 학교마다 붙여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8개 고등학교를 저희 이주어학원에서는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일반 우수고에 속해 있어요. 일반 우수고 2, 3 뭐 요 정도 있지 않을까요? 일반 우수고 2, 3 아니면 그냥 일반고 1, 2 요 정도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영재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방에 있는 비평준화된 고등학교에 뭐 전교 1등 이런 애들 아니니까. 그럼 요 아이들을 뽑고 싶어가지고 이 수많은 대학들이 설계를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라고요. 기가 막히게 했다고요. 이것만 하는 게 저 사람들 직업이에요.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해봤다가 안 되면 이렇게 뭐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입시 설계 한번 보세요. 논술 전형인만 봐도 알아요.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보는 학교가 있어요. 수능 직후에 보는 학교가 있죠. 그리고 어느 대학과 어느 대학은 논술고사 날짜를 같은 날짜로 박아버려요. 서로 눈치 게임 하는 거죠. 저 대학에 뺏기지 않겠다. 이 정도 정원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그 속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안타깝게도 입시가 다 끝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난리 났네. 이렇게까지 치열할 줄이야. 그러니까 가장 진심인 건 대학인 거예요. 자, 각 대학이 이 수많은 고등학교의 종류에서 더군다나 각 고등학교마다 내신이 굉장히 다채로운 아이들을 뽑게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아이들 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쫙쫙쫙 있잖아요. 거기서 교과 전형으로 문을 열어놨습니다. 자, 조건이 있죠? 수능 최저 맞춰라.
자,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문을 열어놓기도 합니다. 대학들이. 그런데 면접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면접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을 학생들이 좋아하나요? 학부모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금쪽이. 걔 면접 보면 잘할 것 같으세요? 잘할 것 같은 애들도 덜어 있어요. 그쵸?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얘기 잘하고 뭐 어른들 앞에서도 자기 생각 잘 밝히고 이런 아이들도 있죠. 물론 면접이 그렇게 달변가를 뽑는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만 쫄지 않고 잘할 만한 그런 성향의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면접에 쥐약인 아이들도 있는데 대체로 면접을 좋아하는 고딩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대학 교수님 앞에서 나를 뽑느냐 마느냐 하고 내 서류 다 까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대학 캠퍼스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가지고 3대1이나 4대1이나 2대1로 이렇게 면접을 본다는 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경험 아닐까요? 그래서 대학은 더 걸어요. 면접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준비가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들 싫어하니까 준비가 된다면. 자, 그리고 논술고사가 있죠. 논술고사는 수능 최저를 당연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걸어서 각 대학을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앞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부학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내신에 이렇게 좀 매몰돼 있어요. 생각과 시각이 내신 자체에 매몰돼 있어서 입시의 해안이 확장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계를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아니라는 건 바로 앞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적표 B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아까 그 친구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대체로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교에서 1.5등급이나 2등급도 경희대는 못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아까 성적표 B를 받은 애는 3점대, 4점대가 나왔고 일반계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경희대 행정학과를 합격했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신 등급에 매몰된 전략 가지고는 사실상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시 그래서 일반적인 앞 페이지보다는 대학의 뷰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 케이스로요. 우리 8개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요. 케이스 1 아니면 케이스 2로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답을 정해드렸다기보다는 주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과연 맞는지 데이터도 분석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케이스 1은 교과와 종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원서 6장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제 10번의 내신을 끝나요. 이번 내신까지 4개 끝나고 2학년 올라보려면 또 이제 2번, 1학기, 2학기 이렇게 끝나고 3학년 1학기 돼갖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끝나면 원서를 6장을 쓴다 말씀입니다. 그게 수시잖아요. 그럼 수시 원서에서 교과랑 종합으로 쓰는 게 케이스 1이에요. 그 교과는 내신 위주로 뽑죠. 그런데 아까 앞장에 내신만 보지 않고 수능 최저를 걸었잖아요. 그쵸? 각 학교마다 좀 조건이 다릅니다. 교과로 쓰고 그 다음에 종합으로 쓰고 근데 교과가 조금 더 우선순위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학교가 여기에 속할 것 같으세요? 내신 따기 좋은 학교. 간단해 어려운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께서 예비고일 때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고민 많으셨죠? 그래서 2군데 고등학교 중에 어디 갈까 막 고민하시다가 거길 던져서 지금 여기 다니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고민하셨던 내용은 다른 게 없었어요. 내신 따기 좋아 나빠 보통은 그거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학교를 가셔서 오케이 이 학교는 내신 따기 좋아서 내가 여기 왔어. 저 학교는 내신 따기는 좀 불리한데 생기부를 잘 봐준대 뭐 이딴 얘기 들으셨고 그래도 수능 최저 맞추기가 조금 그래도 좀 관리가 된대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오셨으니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학교가 어딘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여기 어디예요? 선일, 동명, 명지, 충암, 숭실 다 여기죠. 그쵸? 그리고 선정 일반반 맞죠? 자, 그래서 교과와 종합으로 원서를 3장, 3장을 쓸 건지 4장, 2장을 쓸 건지 이 조합을 맞추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케이스 2번째는 교과로 쓰자니 내신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해당되는 고등학교도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다 있죠.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1, 2등급 받은 애는 이제 교과 전형도 특별한 1, 2전형 그 교과로 쓰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종합 전형과 논술을 쓰는 케이스가 일반적인 것일 겁니다. 여기는 어디겠어요, 학교가?
대성과 예일, 선정 과중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답 나온 거예요. 근데 예일하고 대성을 다녀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내신이 좀 빡세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정도로 못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내가 이 정도 내신이라고는 정말 꿈도 못 꿨는데 진짜 답도 없다,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입을 포기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과로 가실 거냐고요. 그 내신으로. 교과로 갈 거면 애초에 그 고등학교를 선택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종합으로 가야죠. 종합으로. 그리고 면접 대비야 뭐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내신 만들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서류 잘 꾸려가지고 종합 대비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논술이라는 카드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논술은 논술고사 보고 수능 최저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결정이 결국에는 나셨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시죠? 자, 그리고 때로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아직은 사실 이게 확 드러나서 그 무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엄마, 내신 답도 없어. 자퇴할래. 아, 나 이 학교 노답이야 진짜.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엄마 알지? 난 수의사가 꿈인 거. 나 비록 3, 4등급이지만 난 수의사가 되고 싶어. 미쳐요 버려요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자퇴를 한다, 아니면 자퇴를 안 해도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될 테다, 이래갖고 벌써부터 내신 포기하고 논술과 정시를 대비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승산 없습니다. 이거는요, 대치동이나 학군지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쪽 동네는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분위기가 다 이렇게 돌려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애들이 거의 내신은 거의 공부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재수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 정시와 논술 위주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서부학부는 실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학교가 전략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전략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에서 우리가 결정을 궁극으로는 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요. 분명히 케이스 1, 2에는 교과와 종합과 논술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학부모님들이 그냥 내 새끼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는 뭐예요? 교과 종합인가요? 아니면 종합과 논술인가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일단은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려요. 6학종. 되게 많아요. 주변에 입시 치르신 분 중에 있으실 거예요. 6학종을 써버려요. 학종을 6장을 쓴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심리가 뭘지 한번 우리가 빙의가 돼서 공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민아, 너 어디 갈래? 너 흥조가. 저 내신 2.5예요. 아, 괜찮네. 내신 2.5. 너 어디 갈래? 저요? 저 중앙대, 경희대, 서강대요. 2.5면은 저 대학들을 꿈꿔볼 수는 있죠. 얘가 어디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신이 2.5니까 당연히 중앙대나 경희대나 서강대를 목표로 원서를 쓰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좋아, 오케이. 근데 너 뭘로 갈래? 그 전혀 그 학교에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래? 왜냐면 학교의 문이 하나가 아니니까. 같은 학교에 같은 과라도 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6개 다 학종으로 써갖고요, 중앙대랑 경희대랑 서강대 가볼래요. 저 6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첫 번째,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 문이 아니면 뭐가 있어요? 교과라는 문이 하나 있고 논술이라는 문이 있는데, 교과는 2.5로 이 대학을 못 가죠. 그쵸? 저 대학 가려면 2.5 갖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교과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내신 등급과 비교해 보니까 내신으로는 저 대학 못 가니까 난 종합, 이렇게 결정을 해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2.5인데도 저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애는 나름 그래도 지가 뭘 찾아본 거예요. 내가 2.5니까 어디를 갈 수 있지? 찾아봤겠죠. 찾아봤더니 중앙대랑 경희대랑 서강대 합격자 이렇게 수만이 같은 데 막 들어가 보니까, 또 합격자 내신 등급 발표 난 거 보니까 거기에 2.5 정도면 붙는 애들이 또 있는 거지.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엄마 내가 찾아봤거든? 엄마 좀 관심 좀 가져. 내가 찾아봤잖아. 합격자 내신 등급 평균 봤더니 요 정도면은 썩 가능하대. 그래서 난 여기 갈 거야. 이렇게 뭔가 논리를 세워요. 세 번째,
아까 이제 교과라는 문, 종합이라는 문, 논술이라는 문이 있는데 얘는 논술은 안 썼어요? 근데 왜 안 썼을까요?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모의고사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니까 수능 체제를 못 맞출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빨리 이 입시를 끝내버리고 싶은 심리도 있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수능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거 뭐 2합을 맞추네, 3합을 맞추네, 너무 자신이 없는 거지. 내신은 저렇게 끌어올리느라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래서 나는 논술은 안 될 것 같아. 학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최저도 자신 없으니까 난 6학종. 자,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각 대학에서 2.5가 합격한 사례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얘가 내신도 2.5가 나오는 게 맞고 실제로 모의고사 점수도 안 나오니까 그럼 유리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가 생각할 땐 지 생기부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선생님들이 잘 써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지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 내신 이게 생기부랑 비교해 본 적도 없고 이게 학과작가성이랑 맞는지 여부를 뭔가 수면 위에 올려놓고 객관적 평가라든가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피셜이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6학종을 쓰고 나서 이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원서를 다 쓰고 나서 대입 전형을 다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쳐버려요. 되게 많아요. 이거 누가 그런지 아세요? 애가 처음일 때. 얘가 첫째일 때. 그러니까 너무 엄마 아빠도 이게 복잡하니까 이거를 내가 다 이해를 해서 샅샅이 공부를 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마지막까지 레이스의 끝까지 가자니 누가 자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실은 이게 힘든 작업이지 싶습니다. 사실은. 어찌됐건 이렇게 쓰는데 이게 왜 무리가 있는지는 이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은요 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 같은 홍익대라 하더라도 같은 과라 하더라도 문을 하나만 열어놓고 들어와가 아니라 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야 특목고 이 문으로 들어와라잉. 야 전사고야 니네 이 문으로 들어와. 오 과학고 이 문으로 들어와. 일반고니 요쪽 문으로 들어와.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슨 극비상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안기부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열려 있어요. 그게 이렇게 자세히 설계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런 전형 때문에 열어놨구나라고 보는데 물정모르는 우리 서부학군의 이제 금쪽이는 자기 2.5에서 아까 어디 간다 그랬어요? 중앙대랑 서강대랑 경희대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 표의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학은 줄 세우기를 통해서 애들을 뽑죠? 그러니까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표는요, 일반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순위를 쫙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같은 대학이 2개 혹은 3개씩 이름이 올라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개의 표 중에 이쪽 표는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많이 안 들어가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일반고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없는 쪽에서 많은 쪽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 중에 그 대학이 아니라. 그럼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을 봤더니 일반고 애들이 41.2%고 나머지는 다 자사고나 외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애들을 위해서 열려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평구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애가 아빠 나 고대 갈래. 나 종합으로 가버릴 거야 아빠 이러는 거예요. 가는 애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되게 특별한 애예요. 왜죠? 이런 애들하고 경쟁해서 생기부가 안 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누군지에 대한 인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파면 승산이 있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그 친구가 해냈으니까 더더욱 박수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친구가 가고 싶었던 중앙대, 서강대 일단 종합전형으로 6개 썼잖아요. 근데 중앙대 지금 순위 딱 봐도 직관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쪽에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일반계 애들 뽑으려고 열어놓은 전형이 심지어 아니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단 중앙대 종합전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자 이 퍼센테이지가 55.9% 정도 됩니다. 이거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외고 애들 보세요. 266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과학고 애들도 57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사고 애들도 137명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일반고 아이들이 이 숫자보다는 많아서 그걸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쟤네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애겠냐고요. 학군지 애들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종합이고 또 서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애들까지 서강대는 지금 종합전형이 있어요. 얘네 생기부랑 우리 아이들의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2.5라고 하는 내신이 합격각이라고 아이는 착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2.5겠어요? 영재고에서 얘가 2.5 받아가지고 서강대를 갔겠냐고요. 뻔하잖아요? 잘 받아봤자 5등급이었을 거예요. 5등급, 4등급 이런 확률이 있죠. 과학고 어때요? 5, 6등급 애였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경희대도 이제 비교적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77%. 그러니까 경희대는 1564명의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이제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여기 구성원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자에 누가 있나요? 자공고가 있고 국제고 외고 애들도 있고 과학고등학교 학생도 31명이 경희대 종합전형에 원서를 써서 합격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아까 우리 앞에 있었던 친구가 6학종의 원서를 썼을 때 2.5라고 하는 그 내신이 경쟁력이 있다. 또 내 생기부 경쟁력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교 데이터 없이. 2.5는 이런 애들이 다 깎아서 평균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서부학군의 8개 고등학교 숭실고, 충암고, 명지고, 선일여고 다니는 애가 2.5면 여길 붙는다라는 계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 대학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원서를 어떤 전형으로 써야 될지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 설명이 괜찮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아까 내신 2.5 받은 우리 친구. 이거 2.5 받기 쉽지 않아요. 여기 계신 학부모 중에 2.5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2.5가 쉽지 않죠. 2.5가 웬 말이에요. 2.5 받으면 저는 진짜 골든벨 울리고 싶어요. 2.5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세 과목의 합이 8을 맞출 수 있는 아이예요. 이걸 가시화 시켜주세요. 세 과목의 합이 모의고사가 8이래요. 그러면 국영수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수학으로 최저 맞추기 너무너무 빡세니까 국어가 어려운데 우리 딸내미 3 나왔어요.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어찌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2 나왔어요. 그럼 2개 합치면 몇이에요? 5점. 그럼 탐구에서 3이 나왔어요. 그럼 3합 이렇게 해서 8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111까지는 받는 애들도 없고 정시가 아니니까 얘가 이제 최저를 맞추는 것은 이렇게 2 그리고 3, 2 요 정도 받으면은 이 친구는 이제 3합 8을 받는 건데 3합 8이 이렇게 들으시면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2등급을 못 받아? 이주환 니네 몇 년부터 다녔는데 얘가 지금 영어를 2를 못 받냐? 이제 이러실 수 있지만 대학 이름 보면 만만하세요? 대학 이름 보면 만만하지가 않죠? 저 대학이 우리보다 당연히 몇 수는 위일 거라고요. 홍대랑 이화여대가 만만한 대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3합 8을 걸었어요. 저렇게 걸어도 저 전형으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합 8을 맞추는 아이들이 현장에 주변에 있냐면 있죠. 있어요. 걔는 홍대, 이대를 종합으로 썼는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뭐다? 합격각이에요. 탕탕탕. 싹 가능하고 딱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정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합 4예요. 3합 8을 맞추고 싶었으나 그날의 현장의 분위기도 있고 막 복병이 터지고 과민성 대장증상도 있고 막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해서든 우리 딸내미가 그날에 어떻게 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온 등급의 합이 2합 3, 2 맞은 거예요. 아니면 2합 5 맞았으면 숭실대 최저 맞춰서 교과로 합격각입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도 만약에 썼다 칠게요. 이렇게 뭐 3개를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쓰고 뭐 요렇게 썼을 때 어찌됐건 3합 6이나 2합 5를 맞추면 성균관대에서도 논술은 합격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학생부 교과에서 동국대랑 숙대는 빨간불이 안 들어왔네요. 이유가 뭘까요? 최저가 없어서 그래요. 최저가 없어서.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다는 건 우리 아들, 딸들의 일정한 안전벨트를 매주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최저를 누가 맞추는 거예요? 애가 맞추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애가 혼자 못 맞춰요. 애가 혼자 못 맞춥니다. 그거를 좀 확실하게 좀 해두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서 같은 2.5라서 이제 어찌됐건 홍익대, 이대, 숭실대 정도를 조금 기다리면은 추합으로 계속 돌리고 2월달까지는 뭐 하나 무조건 붙을 거예요, 얘가. 최저를 일단 맞췄으니까 당연히 붙을 겁니다. 최초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런데 똑같은 2.5입니다. 근데 엄마가 관심이 없었어. 아빠는 계속 전화해서 확인만 하는 거. 어떻게 봤대? 그래서 어떻게 됐대? 몇 등급이야? 제발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시험 기간 중에는 좀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안 그러신 아버님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얘가 최저를 맞추는 것 자체가 그렇게 머릿속에 퍼센테이지가 없었어. 그리고 내신 등급에만 엄마 아빠가 완전 매몰되어 있는 상태 외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저는 관심이 없어갖고 안 맞춰버렸네. 그리고 2합 7 겨우 맞추려나? 그러니까 2합 7이 뭐예요? 영어에서 예를 들어 3이 나오고 탐구에서 4가 나오면 2합 7이에요. 2합 7은 맞추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거는 쉽죠. 비교적 쉽죠. 완전 버리지 않은 다음에 2합 7 맞추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학교는 2.5 저 내신 따느라고 진짜 생고생 별짓 다 했을 텐데 2학원 저학원 다니면서 과외 붙이고 별 생쇼 다 했을 텐데 세종대, 국민대, 숭실대를 종합으로 썼는데 미정이에요. 미정.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할 거야. 엄마 아빠랑 같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너랑 똑같은 내신인 애는 야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었는데 뭐 한 거냐 너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대. 왜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대. 뭘 몰라.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아예 거기 원서를 쓰지 못했던 건데. 자, 교과로도 명지대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명지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교과로. 그래서 여기는 2.5가 들어가면은 못 붙어요. 왜냐면은 보통 명지대 교과 전형을 2.5가 지가 붙을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일반적 낙관론을 펼치는데 명지대 교과는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되게 좋은 애들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저에 진짜 자신 없는 애들. 그래서 1점대 애들이 붙어요. 1점대 후반 애들이 지방 비평준화 애들이 서울 오고 싶어가지고 명지대 교과로 쓰는 거예요. 수능 최저 못 맞추니까. 근데 자기가 2.5인데 여길 왜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애가? 그래서 다 빨간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2합 7을 맞췄으니 교과로 상명대나 카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 아들, 딸은 똑같은 2.5 해서 이거 받느라고도 장난 아닌데 진짜 탈모 오고 막 장난 아닌데 진짜 과민성 대장 증상 오고 탈모 오고 애 막 신경질 빡빡 나고 별짓 다 했는데 얘는 여기 가고 우리 딸은 여기를 다 떨어지고 여기를 갈까 말까 하고 앉았고 그리고 2.5 받는 애가 이런 데 쓰고 싶으면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곧 온다고요. 곧 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시는 역할을 학부모님들께서 진짜 진지하게 빡세게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나요? 내신은 애가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쵸? 열심히 하고 학부모님들 바쁘시겠지만은 진짜 내신 기간에 고초가 많으시죠? 그리고 내신 기간에 컨디션 잘 조절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아이들 조금 컨디션 조절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 해서 얘가 합니다. 생기면 누가 하나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얘가 학교 가서 학교의 프로그램 그리고 그 뭐 동아리 선생님, 각 과목의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는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죠. 애가 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그것까지 바라볼 뷰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라톤을 비유하자면 얘는 선수고 이 41.79km를 뛰는 데 있어서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모의고사 공부할 때야. 지금은 내신에 몰입할 때야. 지금은 최저를 뭐하고 뭐를 맞추자 우리. 지금은 천천히 뛰어도 돼. 지금은 물을 좀 먹어줘야 될 때야. 이것들을 누가 코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쓸데없이 전력 질주를 해서 탈진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시 가던 길 돌아와서 이탈하는 상황들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는 선수니까요. 그리고 얘도 얘 인생 최초로 입시를 맞이하는 생애 최초 입시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알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학부모님들께서 수능 최저는 맞춰주셔야 돼요. 어쩌라는 거냐? 세팅을 해주셔야죠. 세팅을 해주시고 탐구에서 뭘 할 것이며 국영수 중에서는 무엇으로 최저를 맞출 것인지를 계속 조평하는 과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시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첫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는 지금 2학년 올라가는데 2합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3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3합 8을 맞추는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2합 5를 맞추는 애들을 생각해보세요. 2합 5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2합 5는요. 3합 준비했던 애들이 맞추더라고요. 3합을 준비했던 애들이 2합을 맞추는 거예요. 3합 맞추려고 하다가 뭐가 하나 삑살이 나갖고 2합으로 5가 맞춰지는 거지 처음부터 2합 5를 맞추겠다라는 애는 영어를 2를 맞아야 되는데 탐구에서는 다 맞아야 1등급인 가운데 있으니까 2개 틀리면 3등급이거든요. 그냥 하나 틀려도 3등급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2등급을 받고 탐구에서 제발 2등급 받아서 안정권으로 2합4나 2합 5를 맞춰야지 숭실대 이상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일날 가서 2합으로 맞춰 2등급 받으려고 갔던 영어에서 갑자기 불수능이야. 그래갖고 3 떴네? 그럼 나가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은 보다 3합을 맞추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저에 대한 세팅이 이번 방학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수능 최저는 센터에 당연히 영어 과목이 있어요. 저희는 영어 전문 학원이고 수능과 내신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수능 최저의 영어에 센터가 있다라고 단호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영어는 절대평가고요. 타 과목에 비해서는 2등급, 3등급 받기가 당연히 쉬워요. 지금 불수능이라서 1등급 받기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상대평가로 나뉘어지는 시험에 비해서는 등급 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당연히 영어를 끌어안고 두 과목을 뭘 선택하고 한 과목을 뭘 선택할지를 해서 3합과 2합을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인문계 학생들이 결국 입시를 다 치른 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2합사를 뭘로 맞췄느냐 보면은 당연히 영어죠. 영어가 93.8, 2합 5도 영어가 96.9, 97.6, 98.6%의 수험생들이 영어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2합이나 3합을 얘기를 할 때 당연히.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합 4를 맞추는 애는 당연히 3합을 노렸었다 애초에.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영어를 끌어하지 않고 그러면 뭐 이래요? 국어랑 영어를 굳이 빼고 수학이랑 탐구를 하고 3합을 맞추는 애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2합이든 3합이든 영어는 무조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인문계 문과들은 영어랑 뭐예요? 탐구예요. 2합은. 그리고 영어랑 탐구랑 3합을 맞출 거면 대체로 국어죠. 문과면. 수학으로 최저를 맞춘다는 거는 상당히 특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문과 침공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물론 문과 침공 이런 건 이제 정시 대비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과 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또 영어가 당연히 93.7, 97%, 98%에서 이과도 당연히 예외가 없어요. 이과 학생들도 2합, 3합을 다 맞춰야 될 때 영어과를 당연히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인문계랑 조금 다른 것은 2합을 맞출 때 아까 문과는 영어랑 탐구잖아요. 근데 이제 이과들은 보시니까 영어는 디폴트 필수고 수학을 2개를 합치던가 탐구를 합치던가 이렇게 가요. 이과 애들은. 그러니까 수학을 워낙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과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학 영어를 하든가 수학 영어 탐구를 하든가 보통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미리 좀 만들으셔야지 되는 게 확실히 맞겠죠. 그렇죠? 자, 대입 전형은 나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수능 최저가요. 바로. 수능 최저의 기본은 영어다. 그리고 학생은 이 영어가 어느 정도 2등급이나 1등급이나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느낌이 되게 달라요. A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내신이 아직 다 모든 것들이 완결되지 않았지만 모의고사도 물론 받았다고 해서 그 등급이 계속 유효한 것만은 아니겠으나 어찌됐건 방학 지나고 나서 영어가 2를 딱 떴고 1이 안전빵으로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안전벨트를 안전하게 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나머지 레이스를 좀 안전하고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몫이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영어과의 모의고사 또 수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아직 정확한 1등급의 퍼센테이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절대평가인 영어과에서 왜 퍼센테이지를 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답답한데 어찌됐건 너무 어려워서 평가원은 원래 90점 넘는 아이들을 7% 정도를 맞춰보는 그런 난이도로 시험을 출제하는 게 목표였어요. 절대평가로 됐을 때. 근데 이번에는 이제 4에서 5% 사이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상대평가랑 다를 게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근데 어떻게 어려웠는지를 보시면 일단 1에서 17번까지가 듣기예요. 근데 듣기는 오답률이 사실은 15%, 18% 맥시멈 이러는데 듣기 11번 문항이 20% 이상의 오답률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듣기에서도 조금 어렵게 출제가 돼서 평가원의 사인은 이런 거죠. 듣기 무시하지 마. 듣기도 챙겨. 이런 사인을 준 거예요. 듣기가 좀 너무나 쉬웠다 보니까. 듣기가 10번, 11번이 약간 엉기면서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시험을 잘 보자는 거잖아요. 영어 시험을 잘 보자는 거지 막 영어를 되게 잘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건데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모든 시험이 토익도 토플도 사실은 시험 잘 보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특히 17문항이 쉽다 보니까 17문항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독해 문제를 푸는 것들이 시간 세이브에 도움이 돼서 다 그렇게 전략을 짜거든요. 이렇게 되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16, 17번은 듣기를 2번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옆에 있는 18번, 19번 독해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기서 페이스가 망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연습했던 대로 독해 문제를 풀려고 갔는데 안 들리는 거죠. 약간 멘탈이 갔겠죠? 그리고 이제 독해 쪽으로 넘어와서 18번부터 쭉 넘어가는데 원래 31번부터가 이제 보통 그 금기시되어 있던 용어 그놈의 킬러 문제가 이제 이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24번 제목 문제도 선택지 변별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로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번, 34번, 36번, 7번 이 두 문제, 네 문제가 오답률이 무려 86%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86%예요. 정답률이 86%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10년 만에 지금 다시 등장을 한 거죠. 10년 동안 영어과에서 어떤 한 문항이 오답률이 86% 넘는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또 논란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다들 눈치 보고 있어요. 해제 수업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교육에서 이 문제들을 뭐 문제가 있다, 선택지가 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다들 지금 입 꼭 다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특징들로 보시면 문제 결들이 좀 달라졌어요. 들으셨겠지만 과거 작년까지의 수능 문제는 지문을 이렇게 읽으면 지문이 안 읽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심지어 독해가 우리말 해석지를 보더라도 좀 뭔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뭔 쌉소리야? 2번 읽어도 모르겠고 3번 읽어도 모르겠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막. 너무 추상적이고 막 어려운 얘기들을 했었는데 올해 시험 문제들은 그런 문항은 없어요. 지문을 익혀요. 근데 선택지에서 보통 2개 중에 하나 헷갈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 3개 중에 하나 헷갈리고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모르겠고 막 너무나 그 매력적 오답들이 같이 얽혀 있는 상태. 그래서 버벅버벅거리면서 빈칸 추론 2문제와 순서 배열 2문제, ABC 순서 배열 2문제가 오답률이 이렇게 높아진 문제가 됐습니다. 작문 쪽에서도 조금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문과 선택지와 빈칸 추론과 순서 배열에 저희가 이제 이 문제들의 난이도의 해설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이런 어떤 유형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지문을 많이 양치게 하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지문을 읽고 되게 질 좋은 선택지로 연구를 해야 돼요. 선택지 5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나머지가 오답이 4개잖아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정답은 자기가 기준에서는 2-3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평가원에서는 내가 생각한 정답 말고 나머지 내가 오해했던 그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왜 오답인지가 나왔으니 의도를 계속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말 팔짱 끼고 한 30분 이상 그 선택지를 갖다가 보고 분석하고 의도가 뭐였는지를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선택지들
이걸 가지고 계속 배틀을 뜨는 이 훈련이 너무 중요한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기존 문제집의 선택지는 그 정도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적으로 좀 부족해서 평가원 문제들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원은 이거죠.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가 평가원이 문제를 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교육청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을 하는 그 출제자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 문제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지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너무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EBS 문제질의 그런 어떤 선택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얻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가 영어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대체로 많이 계시는데 영어 최저에 저보다 더 진심인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일단은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아이들 맡겨주시면은 딱 10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강이 지금 26일, 7일 요때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명지랑 예일이 내신이 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납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이제 29일날 끝나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충암이 좀 늦게 끝나는데 아무튼 이런 학교들 해서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12월 26일날 개강을 해서 2월 마지막 주이자 3월 첫째 주까지를 딱 꼽아보니까 10주가 나오더라고요. 10주 동안의 여정은 70, 이게 그렇죠? 70일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2학년 영어 내신과 수능 독해 훈련이라는 두 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 내신의 이주와 어학원만큼 더 전문적 학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과 설득은 사실 안 하겠습니다. 서술형 대비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대성고와 숭실고는 서술형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아이들이 서술형 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수능에도 안 나오고 내신에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해요? 서술형 대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두 학교 빼고는 다들 서술형들이 굉장히 꽤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까탈스럽게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학교들은 서술형 대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학교들입니다. 자, 그리고 대성과 숭실 그리고 선일 뭐 이런 학교들은 각각 그 학교마다의 내신의 쪼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일반적 영어를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좀 면밀하게 좀 다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성은 제가 지금 올해 대성 2학년을 맡았습니다. 대성 지금 현재 1학년 학생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대성 2학년 내신은 제일 중요한 게 어법과 제목 주제의 선지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알게 됐어요. 올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성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냥 알아버렸어요. 이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훈련 코드는 정해져 있고 선일여고 어법 겁나 까탈스럽게 됩니다. 선일여고 절대 내신 쉽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학교 중에서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숭실하면 뭡니까? 어휘로 변별을 다 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명지고도 마찬가지고 자, 예일여고는 그러니까 숭실은 어휘 문제를 내버려요. 어휘 문제 자체를 냅니다. 그래서 어휘집이 이 학교가 있잖아요. 그 지정 어휘집에서 문제를 내는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한다면 예일여고는 어휘 문제 자체는 2학년에 5개밖에 안 나오고 각 1점씩이라서 끽해봤자 5점밖에 안 되지만 지문 곳곳에 어려운 단어를 박아놓지를 않나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도 않은 어휘들을 내고 따라서 학생들이 딱 보고 나서 제일 체감하는 거는 엄마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험들 또 외부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들은 명지고가 외부 지문을 진짜 너무 어렵게 사용하고 있고 예일여고도 외부 지문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영어 내신의 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맡았던 선생님이 담당을 해야만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대신에 내신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우열반으로 이렇게 레벨별로 아이들을 구성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신 기간에는. 근데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2개 반으로 레벨이 나눠져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능 독해 훈련은 이제 이 내신을 맡으셨던 강사님들 혹은 2학년 내신을 맡으실 강사님들이 지금 내신 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 수업을 겨울반에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적으로 대비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저희 강사님들한테 요청을 했던 건 다들 알아서 잘 하실 건데 제가 강조할 거 딱 2가지다. 일단 서술형 들어가는 학교 서술형 다 조져라. 2번째
단어예요, 단어. 고3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어입니다. 예비고1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단어예요. 고2 올라가도 단어예요, 단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근데 이놈의 단어가 너무나 겉멋부리는 공부들을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 수준에도 맞지도 않는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겁나 푸는 바람에 단어가 우선순위에서 엄청 제껴져요. 그리고 단어는 안 했지만 뭐 수업을 잘 들었네 어쩌네 쌉소리를 하는데 단어는 단연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단어만큼은 매일 단어를 꼭 해라. 그러니까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30개씩, 매일 30개씩, 매일 30개씩. 그래서 방법은 다 다양해도 좋다. 근데 매일 단어라는 슬로건을 우리가 걸 거고 아이들을 매일 관리해서 누적된 단어 시험을 주 이틀, 주 하루에 시험 보게 해라. 조교를 활용하든 직접 하든 밴드를 하든 다채롭게 해도 좋은데 저한테 기획안을 내시라고 해서 다들 내셨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이제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목숨 걸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래요. 제 새끼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라면 진짜 누가 머리끄댕이 잡고 단어만큼은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통과할 때까지 관리해줬으면 하는 게 제 엄마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빵꾸가 딱 이렇게 막힌 데가 딱 뚫리면은 사실상 굉장히 조금 엔진 가동이 된 상태에서 달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아이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듣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듣기를 학교마다 내신에 듣기가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체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동안 듣기라는 거를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귀가 막혀버린 상태에서 돌아가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보신 것처럼 11번 오답률이 지금 거의 30-40%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야 돼서 방학 때는 단어집이 들어가고 듣기 교재가 하나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푸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M, SF반이라고 두 개의 레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SM은 주 2회 반이에요. 또 SF는 주 1회 반입니다. 그러니까 SM이든 SF든 우리 학생이 학교를 맡았던 강사님이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방학 때는 데리고 예일하고 동명하고는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해서 SM, SF 제가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어는 학교마다 2학년 올라갔을 때 각 학교에서 지정하는 단어집들이 있어요.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2학년 때 시험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마다 뭐 10개 과씩, 뭐 15개 과씩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숭실도 있고 명지도 있고 예일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없는 학교도 있죠. 없는 학교는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 있는 학교는 그 책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학교별 2학년 지정 단어집 혹은 수능 필수 어휘집. 자, 그리고 듣기는 주 1회 이상 과제 혹은 실수모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 70분.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뭔가 저게 의미가 있어 라고 아이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애가 싫다 그러면 그냥 그거 째고 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험이라는 게 뭐죠? 반드시 제한된 시간 안에 풀고 그 시간 안에 무조건 체크를 해서 OMR까지 딱 체크해서 내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체화됐다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상태가 돼야 2학년 올라가서 3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왜냐면 학기 중에 그걸 우리가 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문법과 서술형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 독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뭔 소리냐 A, B, C, D, C 이게 뭐냐 성적표 받으시면은 각 문항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A, B, C, D, E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성적표 받으시면. 그래서 아까 듣기가 제가 영어에서는 대체로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체로 A, B, C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 E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듣기 평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D나 E가 보다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2학년 기출의 모의고사 위주로 대체로 교재가 깔려 있을 텐데 얘네들이 그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직 어휘도 부족하고 해서 일단 목표 자체는 실수모야 뭐 이것저것 가리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A, B, C 문제의 유형들을 다 맞추는 거. 그러니까 단계별로 올라가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33, 34번이 수능에서 오답률이 86%가 넘어가는 그런 오답률이 어마무시한 이게 나왔잖아요. 그게 빈칸 추론 두 문제거든요. 근데 빈칸 추론 두 문제가 있고 듣기는 이제 오답률이 한 20% 미만입니다. 근데 듣기 두 문제가 있어요. 배점이 똑같아요. 어떤 걸 맞아야 등급이 더 올라가는지는 배점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만약에 한 4등급이다, 3등급이다 그러면은 걔가 만약에 듣기에서 틀리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걸 공략해야 등급을 더 빨리 쉽게 얻을 수 있는지는 답이 나오잖아요. 지가 맞출 수 있는 거나 잘하고 킬러고 나발이고 건드려야지. 하지도 못하는데 선행을 하고 앉았고 막 어려운 거 하고 앉았고 모의고사 풀고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남이 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똑소리 나게 한번 다 조져놓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유로워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단계별로 내가 가는 길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SF반 아이들은 대체로 2등급 이상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다져주는 작업들을 해서 CDE 유형의 마스터들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얘네들은 SM은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준의 교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왜 고3 거 안 와요?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외부 지문에서 고3 나오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허세예요. 수상 수화도 안 해놓고 수투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할 거나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질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질이 이게 있고 또 다음 단계에 뭐가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과에 있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본질 하나밖에 없어요. A, B, C를 맞추는 애가 D, C, E도 맞추는 거지. 이걸 못 맞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능장 가갖고 대박 나갖고 막 안 받던 2등급 받아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계속 해보니까 결국에는 수능날이라는 건 지가 모의고사에서 받았던 등급을 가져오는 날이더라고요. 그날은 갑자기 대박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쪽박도 없어요. 뭐 밀려 쓰거나 갑자기 복통 왔거나 뭔가 이상한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 아들, 딸들이 안 되었으면 당연히 좋겠고 그러나 대체로 모의고사 때 가장 많이 받았던 등급의 이름을 그날 가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자는 거죠, 지금부터.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고요.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게 지정 단어집이고 아까 강조드렸던 메일 단어 말씀드렸죠. 메일 단어. 이게 이제 제가 만든 표지예요. 그래서 이제 메일 단어는 아이들한테 이제 집에서 볼 수 있는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줄 거예요. 표제어 위주로. 그럼 애가 매일마다 그거를 이제 시험 보고 밤에 자기 전에 뭐 벤즈에 인증을 한다거나 조교 카톡방에 인증을 한다거나 강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인증은 안 하더라도 무조건 주중에 이틀 와도 이렇게 누적해서 봐야 되는 충암고 같은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 5일 셀프 테스트 채점과 틀린 어휘 정리하고 네이버 벤트에 인증하는 실제 사례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있고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조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실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술형 어법 부분들인데요. 교재들이 다 강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이 꽂혀 있고 자체 교재도 있고 외부 교재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재라고 하는 게 뭘 보여드리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교재 뭐 어쩌라는 거죠? 이게 문제죠. 교재를 이렇게 쓱 나갔는데 그냥 눈으로 쓱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독해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풀어서는 사실 실력이 하나도 안 늘죠. 하나도 안 늘어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는 뭐 그 교재 끝나면은 그냥 한 거 같으니까 다음 단계 하지만 사실 다져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강조했던 게 단어랑 이 서술형 어법 할 때 워크싯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강사님들마다. 반드시 손으로 풀고 앉아서 소요 시간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책 한 권에 물화일체가 돼서 선생님의 워크시트를 모아서 워크북을 만들어 주세요. 워크북은 한 번에 다 만들어야 되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진도 나간 만큼의 워크시트를 진도를 제대로 빼는 만큼 진심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들을 과제로 내주고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손과 이가 엉덩이로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 이 두 가지가 가장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업이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자, 그리고 독해입니다. 독해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체 교재나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2학년 기출문제집 같은 내용들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역시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만드는 교재들이에요. 워크시트 같은 거. 그래서 그냥
독해 띡 나가고 단어 시험 띡 보고 이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런 워크북이 워크시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의고사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2주와 맡겨주셔서 수능 최저 맞추는 거에 같이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열심히 할 거고 그 정도 약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존심 걸고 좀 지키고 싶은 부분이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아까 겨울방학 때 준비해야 될 때 이제 수시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수시 상담을 다른데 뭐 컨설팅 받고 계시고 다 계획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하실 거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제출 서류, 당연히 내신 성적표. 내신 성적표 애들 다 있어요. 지금 리로스쿨에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야 내신 어떻게 되냐? 1학기 때 점수 어떻게 되냐? 잠시만요. 그리고 다 핸드폰 꺼내요 애들이. 리로스쿨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다 있어요. 애들이 다 알아요. 지들이. 야 그럼 모의고사는 어떻게 되냐? 잠시만요. 그리고 또 핸드폰 꺼내요. 다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출 서류가 11월 모고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2월 달에 봅니다. 그 두 가지 성적표를 내야 되는데 이거 내시고 신청하신 순서대로 일정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님이 같이 참석하셔야 돼요. 애만 띨렁 보내시면 상담이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머님과 아버님만 오시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주인공은 우리 친구니까 요 아들 딸내미랑 같이 참석을 하셔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제 성적을 저희한테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성적 자료를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깔아놓은 1학년 때의 성적 가지고 수시에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 지원 가능 수준을 깔 거예요. 그럼 대학 수준이 나오겠죠? 근데 그 대학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4번밖에 시험 안 봤을 거니까 그때는 앞으로 이제 뭐다? 6번 남았어요. 최저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자, 그래서 야 열심히 잘했고 이제 2학년 때 네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를 만들어주죠. 그게 막 갑자기 4에서 2등급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목표 대학의 조건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대학은 네가 목표로 한다 그랬잖아. 이거 불가능해. 그럼 요 대학 정도로 목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선 수능 최저를 요 정도로 요구한다. 그리고 일반계 학생들의 합격의 내신 등급은 요 정도 등급이다. 이런 걸 까겠죠,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학년에 목표해야 될 내신 등급. 그리고 2학년에 수능 최저에서 모의고사 앞으로 다가올 3월, 9월 목표 등급. 자, 그래서 2학년 생기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지금 세팅하는 빌드업 시기 가장 중요합니다. 생기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쵸? 2학년부터가 찐이에요. 생기부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없이 묻지마 달리기 하지 마시고 성적 딱 까고 주제 파악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 어딘지를 파악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지금의 시즌에 가장 최적화된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게 다 되면 내년 이맘때쯤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때는 8번 끝났어요. 진짜 8번 끝나고 2번 남았어요. 거의 다 결정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러면 이제 8번 끝났으면 우리는 약간 이제 좀 달라져 있어요. 온도도 되게 차분해져 있어. 분위기가 되게 차분해져 있고 애도 엄마도 뭔가 이렇게 좀 극과 극이죠. 되게 차분해져 있던가 굉장히 막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던가 뭐 이런 상황이고 아니면 포기했던가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으셔야죠. 이때는 이제 진짜 실제로 원서를 쓰는 학교들이 나오는 거죠. 목표도 있겠지만 목표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시로 어디를 2개를 쓸 거냐. 합격과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하에서 전략적으로 4개를 어디로 위로 던질 것이냐. 그래서 안정이 없으면 사실상 그 멘탈로 3학년까지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능은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있어줘야 11월까지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대학별 조건과 준비사항 확인하고 3학년 목표 설정하고 3학년 시나리오, 3학년 1학기 생기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단계 끝나면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때이고요. 생기부 상담은 무료입니다. 재학생에 한해서만 당연히 진행을 하게 되고요. 빨리 신청하시면 빨리 상담하실 수 있는데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 겨울방학들은 이제 시작하는 동시에 애가 정신을 좀 차린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약간 마탱이 가는 상태에서 얼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게 저 상담 오셔서 그러니까 되게 눈물을 나는 상황도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이팅 넘쳐서 결과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상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아니면 싸우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거의 뭐 금쪽이 찍는다니까요. 금쪽 상담소냐고 이게 찍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잊지 못할 날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학부모님들 고1 때, 고2 때, 고3 때 그 어떤 날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생각나시죠? 그날의 공기와 냄새와 그날 입었던 옷과 우리 엄마 아빠의 머리 스타일, 외투의 색깔 이런 거 다 기억나시는 날들이 있잖아요. 이날이 아마 2023년도 12월과 2024년도 11월이 우리 아들, 딸과 학부모님들은 그런 날이 아마 하루 되실 겁니다. 의미 있는 날들이고요. 반드시 같이 오셔서 의미 있는 전략들을 좀 짜시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자, 2학년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 날짜가 중요하니까요. 그날을 좀 디데이로 잘 잡아주시고 수능 보면 이제 애들은 수능 날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아침부터 1교시가 국어니까 국어 공부하고 2교시 그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이거 아시죠? 뭔지. 엄마들은 뭐 하세요? 도시락 모의고사를 해요. 도시락 모의고사. 우리 아들, 딸들이 뭘 먹으면 제일 컨디션이 좋을지 월화수목금토일 한 달 동안 계속 일부러 급식 안 먹이고 도시락을 좀 먹여보면서 이거 좋더라, 뭐 전복죽이 좋댄다 애가 아니면 엄마 나는 별로야 그거는 뭐 소고기 묵국이 좋댄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디데이에 대한 어떤 그 집안의 온도 같은 것들이죠. 근데 수능날이 아니니까 뭐 그 정도는 좀 오바고 모의고사 날은 집안의 분위기가 좀 그 정도는 돼줘야 되지 않을까. 약간의 그 10분의 1 정도의 온도는 돼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앞에는 이제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날 꼭 디데이로 생각해 주시고 2학년 되면은 3월 모고 중간고사 6월 이런 일정들로 쭉 돼 있고 성적 분석을 통한 노트 작성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상담에 잊지 못할 하루 있으실 거고 그렇게 이제 좀 화이팅이 탁 넘치면서 분위기 좋게 끝나야 되겠죠. 그날 상담하시고 나서는 분위기 좋게 1학년 겨울방학들을 마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나리오가 그렇게 하루 뛰고 왔다고 해서 그렇게 짜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요식행위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료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일회성에 뭐 30만 원, 50만 원, 뭐 비싸게 100만 원 이렇게까지도 해서 아까 2개 갖고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1학년 내내 성적표랑 11월 모고 성적표 2개 갖고 와서 컨설팅 받을 때 보통 금액을 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회성이고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컨설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돈의 가치가 있는 거는 금액으로 환산했으면 좀 그렇지만은 생금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그렇죠? 2학년에 탐구보고서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전공적 활성이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걸 팀플로 할 것인가? 개인으로 할 것인가? 이런 각각의 전공에 맞춰서 설계를 같이 누군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참 너무 좋을 텐데 그건 한날 한시에 무슨 상담으로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이겠죠?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한다 이렇게 해서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학교마다 일정이 다 다르고 수행평가 마감이라든가 탐구보고서 마감 일정도 각각의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예정을 막 3주 이런 식으로 주지도 않아요. 갑자기 주고 마감도 채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결론보다 수시로 이걸 소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피터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지금 한 200명이 지금 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소통을 하는데 이 내용으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뭐가 공지가 떠요. 탐구보고서가 며칠까지다. 주제는 제가 이걸로 고민을 해보고 있고 1학년 때 제가 통산 통과해서 어떤 수행평가를 해본 적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티키타카가 있으면서 같이 소통을 하는 겁니다. 주제 탐구, 또 2학년의 선택 과목, 창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또 그 밖에도 대입 관련한 궁금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토로를 해요. 그리고 경쟁자들을 파악하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부모님이나 아이는 자기 생기부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 있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저희한테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조금 후졌다. 약간 더 전공적 합성이라든가 2학년 수준에 맞는 주제 탐구의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랙을 통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애 성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가 굉장히 막 MBTI 극I 성향이다. 나대질 않는다. 어머니가 아무리 뭐 해도 뭐 안 된다 그러는데 애들은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 영향력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말은 안 듣더라도 내가 했던 얘기들을 얘네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면 무서워 죽겠어요. 내가 했던 그 얘기를 기억하고 제가 저짓을 한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결국 야, 슬랙을 해야 돼. 거기 이주아 가서 피터쌤이랑 슬랙 통해서 물어보는 게 어떨까? 오늘 물어봤니? 슬랙에 참여했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든? 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까지 하려고 했었니? 약간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취조하듯이가 아니라 이렇게 하셨을 때 아이가 그 영향력을 안 받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좋은 분위기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다 열려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무료로 컨설팅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준비한 전체적인 얘기들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은 학교별로 그 수업 안내문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없는 거는 과연 우리 자식이 지금 SM반인지 주 2회반인지 주 1회반 SF반인지에 대한 거는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해당되는 SM, SF 두 가지 안내문을 받으셨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자 솔팅이 지금 완료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가 강사님별로, 왜냐면 그 기준은 이런 거죠. 모의고사랑 내신 성적이 저희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 중에 학습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지만 대체로 성적으로 구분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조만간 어떤 반에 해당이 되는지는 바로 이제 안내를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